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에 위치한 KM그룹 본사 회의실. 잘 닦인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오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거대한 유리의 성은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상석에는 이 모든 권력의 주인인 듯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KM그룹의 후계자 권태민, 짙은 색의 완벽한 수트, 지루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인 무표정한 얼굴. 그는 서연을 마치 인수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훑어보듯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권태민은 서연을 더 이상 가난한 계약 아내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그의 가장 따뜻했던 기억을 공유하는 운명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 얼음 성벽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서연 씨, 맞습니까? 한편 그 시각, 유채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다. 갈래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권태민에 대한 욕망은 이제 서연을 향한 악독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KM그룹의 화장품 계열사인 KM뷰티의 야심가 강태수 이사였다. 그는 평소 권태민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처럼 낮고 정확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이사님, 재미있는 제안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유채리는 비열한 계획을 속삭였다. 그녀는 돈이 궁한 서연의 오랜 동네 친구 한 명을 매수해 그녀의 조약 노트를 훔쳐낼 계획이었다. 그 안에는 분명 화제가 될 만한 새로운 향수의 레시피가 있을 터였다. 서연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좋지만 이미 몇 년은 지난 낡은 원피스가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통감하며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부도난 사업,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그리고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결혼은 그녀가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 레시피를 빼내서 KM뷰티의 신제품으로 먼저 출시하는 겁니다. 그럼 오서연은 희대의 사기꾼, 카피캣으로 전락하겠죠. 권태민의 천박한 아내가 그룹에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 이 사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사님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강태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는 유채린의 사주를 받고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서연이 보물처럼 여기던 야생 난초 향수의 비밀이 담긴 조약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 그 내용을 모두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마음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차가운 배신에 덧칫소리 없이 놓이고 있었다. 계약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의 향기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권태민은 더 이상 서연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가 조향 작업을 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기도 했다. 그의 작은 변화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야생 난초 향수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역작이며 곧 열릴 독립조향사 경연대회 출품에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변호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유지 기간은 정확히 1년. 계약 기간 동안 권태민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로서 분기별 3회 이상의 공식 석상에 동행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권태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과 애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격려하며 만약을 위해 KM그룹 법무팀을 통해 그녀의 향수 포뮬러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실용적이면서도 다정한 배려였다. 그는 서서히 진짜 남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사적인 감정 교류 금지, 회장님의 개인사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면 오서연 씨 가족의 모든 부채는 KM그룹이 책임지고 청산할 것이며 별도로 위자료 50억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조향사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 서연은 긴장과 설렘을 안고 행사장을 찾았다. 바로 그때 인터넷 연예 뉴스 헤드라인에 속보가 터졌다. KM뷰티, 유성그룹 유채린과 손잡고 신규 럭셔리 향수 천상의 난초 정역 론칭, 50억 원. 서연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그녀의 1년짜리 인생의 가격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그 순간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권태민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기사에는 강태수 이사와 유채린이 나란히 서서 천상의 난초 향수를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향수에 대한 묘사, 희귀한 야생 난초에 얽힌 마케팅 스토리. 모든 것이 서연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거대 자본의 화려한 론칭쇼는 서연이 참가하려던 소박한 경연대회를 순식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오서연 씨,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요.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채린과 강태수가 미리 계획한 대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첫째, 당신의 배경이 깨끗해. 둘째, 당신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해. 내 조건에 불만을 가질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리고 셋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 내가 혐오하는 이 상류층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 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되 내 인생의 귀찮은 그림자는 남기지 않을 완벽한 조건이야. KM그룹 회장 부인 오서연. 그룹 내부 정보 빼돌려 향수 레시피 도용 의혹. 신데렐라의 두 얼굴 재벌가 입성 후 자신의 브랜드 론칭하려던 야심 드러나 그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다. 할아버지. 모든 것은 그의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위독하신 KM그룹의 창업주께서 유일한 손자의 결혼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소문은 재계에 파다했다. 이 남자에게 결혼은 효도를 위한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재벌계 시집온 뒤 그룹의 비밀을 훔쳐 자신의 사업을 하려던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서연을 배신한 친구는 익명의 제보자 A로 등장해 오서연이 평소 KM뷰티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도 저런 향수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짓 인터뷰까지 했다. 대중은 스캔들을 사랑했다. 서연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온갖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악몽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모든 조항이 굴욕적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어머니의 얼굴과 학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희생으로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펜을 집어들었다. 같은 시각 권태민은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초에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이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권태민은 태블릿에 떠있는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다. 지난 몇 주간 부드럽게 풀렸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냉혹한 분노의 가면으로 뒤바뀌었다. 그는 모든 것을 즉시 이해했다. 천상의 난초라는 이름, 기가 막힌 출시 타이밍, 그리고 유채린과 강태수의 연합.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를 파괴하고 자신을 어리석은 지도자로 만들어 그룹 내에서 입지를 흔들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인신공격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그의 살기 어린 기세에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오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파는 순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권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악수조차 청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볼 일이 끝났다는 듯이 충직한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회의 취소해. 구해비세요. 뒤처리해. 그는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보안팀, 법무팀, 홍보팀 전부 내 사무실로 소집해. 5분 주지.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마치 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의 기억에서 이미 지워진 것처럼. 초의 비서는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권태민은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에서는 그가 뿜어내는 절대적인 분노의 아우라의 겁에 질린 임원들만이 남아있었다. 얼음 요새가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한 무기였다. 오서연님, 내일부터 회장님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는 저희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 연락처와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규칙이 적힌 안내문입니다. 권태민은 미친 듯이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그는 서연이 있는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조향 작업대가 엉망으로 흐트러진 채 텅 빈 눈으로 휴대폰의 악성 댓글들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최 비서마저 떠난 광활한 회의실에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다. 내일부터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남자의 아내가 된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서 휴대폰을 부드럽게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가 해결할게. 같은 간단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강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유리 요새에 가까웠다. 서울의 하늘을 발밑에 둔 미니멀리즘을 가장한 공허함으로 가득 찬 공간.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은 온기 없는 장식품처럼 걸려 있었고 KM그룹의 최첨단 기술로 자동화된 시스템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차가운 효율성만을 뽐내고 있었다. 오서연, 내 말 들어. 울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공격이야. 사모님.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엄격해 보이는 중년의 가정부가 서연을 맞았다. 그녀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떤 존중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을 건드리는 놈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회장님께서는 소음과 강한 향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는 절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될 것이며 다른 필요하신 것은 제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내 것.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을 위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소유와 보호의 맹세였다. 권태민은 부서진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기꺼이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된 한 남자였다. 잠자던 야수가 마침내 깨어났다.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이 집의 규칙을 통보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닌 잘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물건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마치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유령 같았다. 권태민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KM그룹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그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태블릿 PC를 보며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태민은 서연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고 그녀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깊은 밤에 돌아왔다. 유일한 소통은 가정부를 통해 전달되는 간단한 메모나 최 비서의 사무적인 연락이 전부였다. 수십 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에서 서연은 늘 홀로 식사를 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요새 속에서 서연은 자신만의 작은 피난처를 만들었다. 모안팀, 오서연 씨의 친구 한지민 씨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추적해 유채린과 접촉한 증거를 찾아내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져 법무팀, 강태수 이사가 이번 신제품 론칭을 위해 결제한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고 유채린의 회사와의 계약서에 부당하거나 이례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법인을 동원해서라도 자금 흐름을 파헤쳐 홍보팀, 지금 즉시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KM그룹은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히 밝힐 것이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 서울의 낡은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짐, 작은 조향 도구들과 유리병들을 펼쳐놓았다. 캐모마일, 라벤더, 샌다루드.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향기를 조심스럽게 빚어냈다. 권태민은 계약대로 그녀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에게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지독한 스트레스로 늘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가 최근 들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집 안을 감도는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였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향기 때문일 거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의 명령은 빠르고 냉혹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경영 판단을 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움직이는 맹수와 같았다. 잠자던 야수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서연은 조향 작업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향기 분자들을 조작하며 자신이 잊고 싶었던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조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숨쉬는 유일한 창구였고 그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낼 가장 완벽한 향기를 상상하며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세상에 설 날을 꿈꿨다. KM그룹의 힘은 무서웠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증거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무안팀은 유채린이 제3자를 통해 한지민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냈다. 또한 한지민이 서연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날, 그녀의 휴대폰에서 유채린 측으로 대용량의 사진 파일이 전송된 기록을 복원해냈다.
사진 파일 안에는 서연의 조약 노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구석구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책꽂이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통해 권태민의 관심사를 엿보았고 그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가 밤늦도록 일에 몰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차갑고 무관심한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워커홀릭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동정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법무팀은 강태수 이사가 유채린 측과의 계약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로열티와 높은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명백한 배임의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유채린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금지구역이라는 규칙을 어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해외 바이어와 유창한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열정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진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권태민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향기를 빚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에 젖은 흙냄새, 이슬을 머금은 풀잎,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맑고 청가한 야생 난초의 향기였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냄새였다. 그녀는 이 향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지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 향기를 세상에 선보여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굴욕적인 계약을 견뎌내는 이유였다. 초에비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녀는 작은 향수병에 향기를 담아 자신의 조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향기는 밤 공기를 타고 펜트하우스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권태민은 순간 하던 일을 멈췄다. 그의 코끝에 닿은 향기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향기의 근원지를 찾아 거실로 나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의 방문 앞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방 한구석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향수병이 보였다. 권태민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KM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스캔들의 주인공은 오서연이었지만 권태민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단상 위에는 권태민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KM그룹의 로고만이 떠 있었다. 그는 어떤 서류도 없이 오직 냉철한 눈빛으로 기자들을 응시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다. 해외 투자사와 벌인 치열한 협상이 결렬된 날이었다. 권태민은 지독한 피로와 짜증을 안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텅 비어 있을 식탁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팥죽 한 그릇과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아내 오서연 씨와 KM그룹의 명예를 더럽힌 비겁한 음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는 먼저 보안팀이 확보한 유채린과 한지민 사이에 부정한 거래 내역과 조약 노트 사진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함께였다. 그녀는 뉴스에서 그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모았다. 그저 지쳐 보였던 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였다. 권태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에게 이런 개인적인 온정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죽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기가 텅 빈 위장을 채우며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유성그룹의 유채린 대표가 제 아내의 친구를 매수하여 제 아내의 순수한 창작물을 훔치는 과정의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권태민은 서연을 식탁에서 마주쳤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행동을 분석했지만 그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어제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태연한 척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그는 강태수 이사의 배임 정황과 유채린과의 계약서에 담긴 불공정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어제 고마웠습니다. 또한 KM뷰티의 강태수 이사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를 모함하고 더 나아가 KM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비열한 시도였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발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논리는 명확했다. 그는 유채린과 강태수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별거 아니지 않소.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회장님,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대중들은 이번 사건이 회장님께서 가난한 집안의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대중의 반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CEO가 아닌 상처받은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던져진 순간이었다. 그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서연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려는 교묘한 질문이었다. 권태민은 잠시 그 기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주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적인 분노가 아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할아버지 권 회장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새 손주 며느리를 직접 봐야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권태민은 마지못해 서연을 모시고 할아버지의 별장으로 향했다. 제 아내는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 권태민은 서연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그는 스크린에 서연의 조약 노트를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웠다. 그곳에는 그녀가 수년간 연구하고 기록해온 향기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한 척해 실수하지 마. 제 아내는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돈이나 배경 때문에 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 순수함과 열정이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했던 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제 보았던 따뜻한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TV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며칠 후 휠체어를 탄 권 회장이 별장으로 왔다. 그는 손자의 화려한 집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서연에게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내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서연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아내의 가치를 함부로 논하지 마십시오. 아가, 네가 서연이로구나. 태민이 녀석이 복이 많구나. 이렇게 곱고 착한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은 완벽한 사랑 고백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선언에 강당을 가득 채웠던 의심과 냉소의 공기는 순식간에 감동으로 바뀌었다.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세상과 싸우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다. 그 순간 권태민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얼음 같던 왕국은 그녀의 향기로 인해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것,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서연이 조향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자 그는 눈을 반짝였다. 권태민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재벌가 스캔들에서 세기의 로맨스로 바뀌었다. 대중들은 차가운 얼음 왕자로만 알려졌던 권태민의 진심 어린 사랑에 열광했다. 향기라, 좋은 꿈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작고 향기로운 것들이지. 태민이 녀석의 차가운 세상에 네가 좋은 향기가 되어주렴. 후폭풍은 거세고 신속했다. 강태수 이사는 즉시 KM그룹에서 해임되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유채린의 회사는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했으며 그녀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는 카피캣이라는 오명 아래 끝없이 추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교계에서의 명성 또한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 돈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오서연의 이름은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진정한 재능과 순수한 열정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기억의 향기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어떤 향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돌아가기 전 손자를 잠시 불렀다. 며칠 후 권태민은 서연에게 남편이 아닌 CEO로서 하나의 사업 제안을 했다. 태민아,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저 아이는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석이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거라. KM그룹에서 새로운 하이엔드 향수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결정했소.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권태민이 그녀를 불렀다. 그는 서연에게 신규 브랜드의 수석 조향사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구소와 전 세계의 가장 희귀한 원료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전문적인 인정이자 그녀의 꿈에 대한 가장 큰 투자였다. 잠깐만,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힘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계약 아내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앞둔 한 명의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그는 서연의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조향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고마워요. 태민 씨, 당신이 믿어준 만큼 최선을 다할게요. 집안에 나는 이 향이 당신이 만드는 겁니까? 서연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본 권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파트너였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다. 서연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작은 향기 왕국을, 그리고 그 왕국의 주인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얼음 요새는 아직 녹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성벽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계약 관계가 자신의 통제된 세상을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흔들고 있음을 느끼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에 휩싸였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브랜드 아틀리에 서연 에이텔리에. 서연알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이 인정하는 조향사가 되었다. 그녀의 향수는 단순한 향을 넘어 사람들 각자의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리는 마법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녀는 그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얽힘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1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어느새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에 익숙해졌지만 계약 만료일이라는 현실은 그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권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초에 비서가 준비했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권태민의 비서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아침, 최 비서의 보고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KM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있는 새싹재단 후원자선 갈라가 오늘 저녁에 열린다는 것, 그리고 권 회장께서 특별히 새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 권태민은 이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닌 그의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그는 기자회견의 압박 속에서가 아닌 오직 그녀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가 자신의 공허했던 삶을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그녀가 자신에게 감정을 어떻게 다시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녀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고. 권태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귀찮은 일이었다. 그는 이 결혼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연에게 통보했다. 오서연, 오늘 저녁에 자선 갈라가 있어. 당신도 참석해야 해. 할아버지의 뜻이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최 비서에게 그녀의 준비를 모두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같았다. 지난 1년은 계약이었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평생은 진심이고, 십소, 이 서류는 찢어버리고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소. 잠시 후 최고급 샵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수십 벌의 화려한 디자이너 드레스와 번쩍이는 보석 상자들을 펼쳐놓고 서연을 마네킹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작고 아름다운 난초 모양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사모님, 이 드레스는 이번 시즌 신상으로 사모님을 위해 특별히 공수해 온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모님의 피부톤과 완벽하게 어울릴 겁니다. 네, 그럴게요. 서연은 그들의 호들갑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화려함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에 잠겼다. 너무 화려한 건 저와 어울리지 않아요. 저걸로 할게요. 시간이 흘러. 서연의 이름이 붙은 향수, 브랜드 아틀리에 서연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향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 각자의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주는 마법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조향사이자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독립적인 예술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태민의 계약 아내가 아닌 스스로의 빛으로 빛나는 존재였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수많은 드레스들 중 가장 심플하고 단정한 짙은 네이비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보석도 과한 것들은 모두 마다하고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을 골랐다. 스타일리스트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하지만 그들의 1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을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록 계약서는 이미 무의미해졌지만 그 계약 만료일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시험대와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그 당연함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외출 준비를 마친 권태민은 거실로 나왔다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연이 어색하게 명품을 걸친 시골 처녀처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마치 밤하늘 그 자체처럼 깊고 우아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감정을 무표정한 가면 뒤로 감추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권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최 비서가 준비했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찢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 서류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한 증인이자 이제는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가혹한 심판자처럼 보였다. 늦었어. 가자. 권태민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 그 자체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권위적인 남자들이 거짓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권태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한 듯 무심하게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팔짱을 낀 서연은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작은 사슴처럼 위축되었다. 세오연아.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을 품은 미소를 지닌 여자. 명품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성그룹의 상속녀 유채린이었다. 그녀는 모두가 권태민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여자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1년간 그는 수많은 위기와 음모를 이성적으로 해결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모든 논리와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여매요, 태민 씨, 오랜만이야. 나는 당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어. 당신의 향기가 없는 이 집은 다시 텅 빈 유리 요새가 될 거고, 당신의 미소가 없는 내 세상은 다시 얼음으로 뒤덮일 거야. 유채리는 권태민에게는 다정하게 인사하며 서연은 보란듯이 무시했다. 이내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 역시 그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쪽은 누구, 태민 씨? 소개 안 해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권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그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계약의 끝이자 그들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내 아내 오서연입니다. 권태민은 그녀의 행동에 안도와 기쁨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작고 아름다운 난초 모양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가 내 아내라고 말하는 순간 연회장에는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유채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계약의 반지가 아니야. 저녁이 깊어갈 무렵 권태민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의 대화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홀로 남겨진 서연에게 유채린과 그녀의 친구들이 다가왔다.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어머, 저 드레스는 처음 보는 브랜드네. 설마 동대문에서 사온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하던 공장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면서. 용케, 이런 데는 다 오네. 대체 우리 태민 씨한테 무슨 꼬리를 친 거야. 이런 자성갈라 와봤어야 알지. 기부할 돈은 없고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게 제일 보기 싫더라.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울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건 내 마음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이야, 오서연.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 주겠소. 방 건너편에서 권태민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유채린의 얼굴에 떠오른 잔인한 미소와 그 앞에서 필사적으로 존엄을 지키려는 서연의 위태로운 눈빛. 그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 아이는 보석이다. 서연은 감격에 겨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권태민의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조용히 무리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허리를 팔로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소유의 제스처였다. 네, 그럴게요.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유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1년간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오해를 모두 치유하는 따뜻한 위안이었다. 유케렌씨,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다. 더 이상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드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따뜻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권태민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재벌가 스캔들에서 세기의 로맨스로 바뀌었다. 대중들은 차가운 얼음 왕자로만 알려졌던 권태민의 진심 어린 사랑에 열광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한 여인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후폭풍은 거세고 신속했다. 강태수 이사는 즉시 KME 그룹에서 해임되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유채린의 회사는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했으며 그녀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는 카피캣이라는 오명 아래 끝없이 추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교계에서의 명성 또한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그저 인사나 하려던 참이었어. 오서연의 이름은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진정한 재능과 순수한 열정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기억의 향기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어떤 향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유채린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몇 주 후 권태민은 서연에게 남편이 아닌 CEO로서 하나의 사업 제안을 했다. 내 아내의 가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오. KM그룹에서 새로운 하이엔드 향수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결정했소. 권태민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다. 그는 서연에게 신규 브랜드의 수석 조향사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구소와 전 세계의 가장 희귀한 원료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전문적인 인정이자 그녀의 꿈에 대한 가장 큰 투자였다. 그리고 명심하는 게 좋을 거요.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면 당신 아버지가 평생 공들여 쌓은 유성그룹도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힘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계약 아내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앞둔 한 명의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협박이었다. 유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겁먹은 새들처럼 흩어졌다. 권태민은 충격에 빠진 서연을 데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고마워요. 태민 씨. 당신이 믿어준 만큼 최선을 다할게요. 자선 갈라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의 단단한 팔과 차가운 분노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다. 계약 조건에 없던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행동은 단지 계약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본 권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권태민 역시 스스로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계약의 규칙을 깨고 감정을 드러낸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감정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직 이성과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행동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충돌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브랜드 아틀리에 서연, 에이텔리에 서연아운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이 인정하는 조향사가 되었다. 그녀의 향수는 단순한 향을 넘어 사람들 각자의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리는 마법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1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어느새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에 익숙해졌지만 계약 만료일이라는 현실은 그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권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초에 비서가 준비했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서연이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권태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그녀와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재에 앉아서도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상처받았지만 꺾이지 않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민은 이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닌 그의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그는 기자회견의 압박 속에서가 아닌 오직 그녀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가 자신의 공허했던 삶을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그녀가 자신에게 감정을 어떻게 다시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녀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고. 그날의 사건 이후 서연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무기이자 위안인 향기 속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향수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 근처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던 희귀한 야생 난초의 기억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이슬을 머금은 풀잎,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맑고 청아한 난초의 향기. 그것은 그녀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냄새였다. 서연,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려 마침내 그 기억 속의 향기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녀는 이 향기를 독립조향사 경연대회에 출품하여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에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은 이 굴욕적인 계약을 견뎌낸 그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민은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문틈으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운 향기가 희미하게 흘러 들어왔다. 그는 순간 하던 일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던 날, 그는 집 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홀로 울고 있었다. 그때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그를 찾아낸 것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늘 그녀가 사랑했던 야생 난초의 향기가 났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행복한 기억이었다. 지난 1년은 계약이었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평생은 진심이고 싶소. 이 서류는 찢어버리고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소. 권태민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그의 영혼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여는 열쇠였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서재를 나와 향기가 흘러나오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조향 테이블 앞에 앉아 유리병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작고 아름다운 난초 모양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향 어디서 난 거요? 네, 그럴게요. 서연은 그의 다급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시골 할머니 댁 근처에서 자라던 야생 난초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에 잠겼다. 더 이상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드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다. 할머니 댁이요. 거기가 어디였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느티나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뎌내며 자라온 진실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그녀가 지명을 말하자 권태민의 얼굴이 다시 한번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할머니가 살던 곳은 지금은 팔리고 없는 KM그룹의 옛 장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곳이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같은 숲의 공기를 마시고 같은 꽃의 향기를 맡으며 자랐던 것이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향기가 되어 진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